어색한 분위기 잘 대처하시나요? 대화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질 수가 있죠.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지금부터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효과적인 대처법들에 대해서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스킨십. 첫 대면, 첫 인사를 할 때에 어색함을 최대한 줄이시려면 가급적 스킨십을 하십시오. 스킨십이라고 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셨으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스킨십, physical touch는 악수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. 물론 미국에서는 이미 몇 번 본 사이라면 허그나 가벼운 볼키스 정도는 아주 좋은 인사가 될 수 있죠. 그러나 한국 정서로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땐 악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아닌가요? 제가 한국 방문이 좀 오래돼가지고 어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원 주치의를 선정할 때도 약 78% 정도의 환자들은 나에게 악수를 청한 의사를 나의 주치의로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. 이 말인즉슨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지컬 터치가 있을 때 그만큼 친밀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. 넘버 2. 어색함을 인지하고 그것을 부각시키기입니다. 계속 그 어색함을 강조해서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아재 개그. 그 어떤 아재 개그도 한 번에 빵 터뜨릴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. 이게 재밌다.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설날에 용돈을 하나도 못 받게 된다면 뭐라 그럴까요? 설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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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뱃돈 못 받은 사람이 설거지 하기. 대신 이 어색함을 부각시키실 적에 남 탓은 피하시기 바랍니다. 야, 분위기 어색해지게 너 반응이 왜 그딴 식이냐? 요딴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.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질 수 있습니다. 넘버 3. 스피드. 초반에 재빠르게 대처만 잘해도 어색함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누가 자꾸 내 이름을 틀리게 부르는 거예요. K씨인데 자꾸 오로나민 씨라고 부르면 그러면 재빨리 그것을 정정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.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해서 그냥 참고 넘어가면요,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 불렀다라는 것을 딱 파악했을 때는 얼마나 민망한 줄 아십니까? 그러면은 나중에 그 민망함이 너무 커서 당신을 다시 대면하기도 어려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빨리 고쳐주는 게 훨씬 낫죠. 아, 오로나민 씨 맛있죠. 근데 죄송하지만 제 이름은 K씨입니다. 넘버 4. 절대 no 단답. 누군가가 나에게 단답형 질문을 해도 나는 최소한 한 문장 이상으로 답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. 대화에 있어서는 short answer, 단답은 정말 똑같은 존재예요. 어떤 분들은 장답형 질문을 했는데도 그것을 단답형으로 받아쳐요. 예를 들면, 야, 지난 주말에 넌 어디로 그렇게 재밌는 여행을 다녀온 거야? 얘기 좀 해봐. 좋은 데 갔다 왔어. 좋은 데 갔다 왔어 라고 하면 상대방이 거기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? 얘기 좀 해봐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좋은 데 갔다 왔어 라고만 하면은 굉장히 그걸 듣는 상대방이 난감하겠죠.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. 야, 지난 주말에 어디로 그렇게 재밌는 여행 다녀온 거야? 얘기 좀 해봐. 아, 주말에 나 진짜 재밌었어. 나 북극 다녀왔거든. 거기 진짜 좋더라. 콜라 마시는 곰, 산타 할아버지, 루돌프 내 결론은 대화를 끊지 말고 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라는 것입니다. 단답은 어색함 뿐만이 아니라 난 너랑 대화하기 싫어 라는 메시지까지 전달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넘버 5. 대화 사이에는 no gap. 아까 4번 절대 no 단답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. 대화 사이에는 너무 오랜 간격을 두시면 안 됩니다. 아무리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이 바로 생각이 안 나시더라도 그냥 그럼 그 답은 잘 모르겠어 하고 빨리 넘기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. 안 그러시면요, 연말 계획 있으세요? 질문자 입장에서도 내가 한 질문에 상대방이 대답을 못한다면요, 내가 먼저 그 대화를 이끌어 나아가 주셔도 됩니다. 내가 한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부터 먼저 나눠주시는 거죠. 예를 들면 연말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? 저는
이번 연말에 북극 좀 한번 다녀오려고요. 연말에 그쪽 선물 공장에 돈 많이 주는 알바가 그렇게 많다라고. Number 6. 너무 어색하다면 아주 엉뚱한 얘기로 주제 전환을 한번 해보십시오. 그렇게 되면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좀 더 가벼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가 생겼는데 어느 한 친구가 직장 동료랑 막 싸웠다 그러면서 막 혼자 하소연을 하는 거죠. 그럼 당연히 분위기는 엄청나게 다운이 될 수 있겠죠. 이럴 땐 일단 공감. 길동아 진짜 너 힘들었구나 오늘. 그 다음엔 정상화를 시켜주는 거예요. 야, 원래 먹고 살기가 힘든 거고 사회생활이 어떻게 쉽겠니? 네가 잘 참았다. 그 다음엔 생뚱맞게 야, 그러지 말고 나랑 북극 여행 한번 가보지 않을래? 자, 근데 주제 전환도 상대방이 본인의 생각과 감정이 무시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억이 나시면 꼭 분위기랑 상황이 적절할 때 진지하게 그 진중한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. Number 7. 마지막으로 뭘 안 했는데도 공기가 굉장히 어색해져 버릴 때가 있어요.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? 예를 들면 내 와이프가 나랑 내 장인어른만 둘만 이렇게 냅두고 자리를 갑자기 떠버려요.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조용해지는, 어색해지는 상황이 오면 이럴 땐 서로 통할 수 있는 공통된 주제를 찾아 나아가면서 대화를 이어가 보십시오.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사위예요. 아버님 여행 좋아하시죠? 제가 이번에 연말에 북극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가실까요?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 하나는 내 주변 사람들의 취미나 그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을 최소한 한두 가지는 미리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면 그 사람의 취미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점들을 언제든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. 만약에 상대방과 공통된 취미를 발견했다. 그러면 그 대화는 밤새는 거죠 네, 오늘은 어색함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. 만약에 오늘 제가 나눈 이 7가지 방법들이 다 어렵다 생각이 되시면 내가 그래도 요건 할 만하다. 어떻게 해보면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것 하나만 골라서 그것에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. 사람은 여러 가지를 조금씩은 잘할 수 있어도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. 대화의 기술도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기술들이 어떤 부분들이 잘 되는지를 잘 파악하시고요. 그 부분을 나만의 매력 포인트로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? 이상 케이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, 왠지 모르게 유익했다면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플리즈.